지원자님, 승무원은 첫인상과 단정함이 매우 중요한데 스타킹이 올이 나가셨네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지적받으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순간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마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서연은 그저 짧게 사과했습니다. 면접관의 인상을 찡그리더니 무언가 메모를 하더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그토록 바라던 대형 항공사 객실 승무원 최종 면접이 있는 날이니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맑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마치 오늘의 좋은 결과를 예감하는 듯한 상쾌한 아침이었죠. 드디어 오늘이구나. 서연은 거울 앞에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묶고 승무원들처럼 깔끔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옷장에서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바지보다는 스커트가 더 단정해 보일 것 같아 선택한 검은색 스커트 정장이었죠. 새로 산 살색 스타킹을 조심스레 신고 마지막으로 발끝까지 빛나는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이제 난 준비됐어.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절대 지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서류 가방 안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서연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항공 서비스에 관한 책을 읽고 영어 인터뷰 연습을 하고 심지어 비상상황 대처법까지 공부했죠. 지하철에서 내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지원자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쏟아지는 소리였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 할아버지가 리어카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폐지들이 사방으로 날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어 폐지를 주우시는데도 상당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칠 뿐이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기까지 했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보았어요. 아직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돕는다면 분명 시간이 지체될 거예요. 그리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죠. 그냥 가야 할까? 잠시 망설이던 서연의 눈에 할아버지의 굽은 등이 들어왔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서연의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문득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면접에 늦을 순 없지만 잠시만 도와드려도 할아버지께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서연은 할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괜찮아. 아가씨가 옷도 깨끗한데.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 역력했죠. 서연은 망설임 없이 가방을 한쪽에 내려놓고 흩어진 폐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장 치마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폐지를 줍는 모습이 다소 어색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나요. 걱정 마세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폐지를 모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폐지가 또 날아가곤 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주었어요.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할아버지는 아직 도로 한가운데 리어카와 함께 있었죠. 다음 신호가 바뀌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함께 건너요. 제가 리어카 밀어드릴게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함께 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혼자서 끄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 신호등은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초록색 불이 곧 빨간색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었죠. 차들이 기다리다 지쳤는지 경적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좀 비켜. 도로 한복판에서 뭐 하는 거야? 운전자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창피함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연은 그런 할아버지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마침내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다 건넜습니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다, 고마운 아가씨야. 요즘 세상에 이런 아가씨가 어디 있겠어. 할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별 말씀을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할아버지. 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면접 시간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숙여보니 스타킹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폐지를 주울 때 어딘가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이런, 서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면접에 스타킹이 찢어진 채로 가면 좋지 않을 텐데요. 근처에 스타킹을 살 만한 곳을 찾아보았지만 마땅한 상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돌아가서 다시 입을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면접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돌아갈 여유는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가야 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찢어진 스타킹이 신경 쓰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에 늦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면접장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로비 시계를 보니 면접 시작까지 겨우 5분 남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성껏 매만졌던 머리는 달려오느라 흐트러졌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죠.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역시 스타킹이었습니다. 엄청 크게 찢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면접관의 눈에는 분명히 보일 정도였어요. 진정하자. 괜찮아. 면접은 외모만 보는 게 아니야. 자신을 다독이며 서연은 18층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죠. 그들 사이에서 서연은 마치 흐트러진 책장 사이에 삐뚤어진 책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대기석에 앉았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서연을 힐끗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준비가 덜 된 경쟁자로 보였을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재빨리 머리를 정돈하고 메이크업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스타킹은 어쩔 수 없었어요. 이서연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드디어 서연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생각하며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3명의 면접관이 테이블 뒤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밝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3명의 면접관 중 가운데 앉은 중년 여성이 서연을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의 다리로 향했습니다. 지원자님, 승무원은 첫인상과 단정함이 매우 중요한데 스타킹이 올이 나가셨네요. 서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지적받으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순간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면 어떨까? 하지만 그건 마치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서연은 그저 짧게 사과했습니다. 면접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녀는 메모를 하더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승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진심 어린 대답을 했어요.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필요와 감정을 이해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승무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마치자 서연은 자신의 대답이 너무 추상적이었나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서연이 믿는 가치였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할아버지를 도왔고 그로 인해 스타킹이 찢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면접은 약 20분간 계속되었어요. 서연은 최선을 다해 질문에 답했지만 스타킹 문제로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마치 변명처럼 들렸을 거야. 내가 정말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것을 자랑하듯 이야기해선 안 되지. 서연은 건물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연에게는 마치 몇 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 확인이었어요. 혹시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을까 하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이죠. 하지만 오늘도 역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하늘에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은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승무원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그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내 선택은 옳았을까? 서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면접날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며 만약 그때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킹도 찢어지지 않았을 테고 면접관의 눈에도 더 좋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지금쯤 마음이 더 불편했을 거예요. 띵동.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서연은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지원했던 항공사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메일을 열기가 두려웠습니다. 불합격이면 어떻게 할까? 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연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님. 지난번 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중한 검토 결과 안타깝게도 이번 채용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불합격 통보를 받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후회, 그리고 또 다른 감정들이 뒤섞였어요. 면접날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야 했나? 하지만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은 틀림없이 옳은 일이었어요. 비록 그로 인해 면접에 실패했을지라도 그건 서연이 믿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서연이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자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이 끝은 아닐 거예요. 다른 기회가 있을 테고 그때는 더 잘 준비해서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 선택은 옳았어. 내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거니까. 서연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관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진심과 가치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자. 더 열심히, 더 준비해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실패했다는 슬픔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더 컸기 때문이었죠. 서연은 창문을 닫고 방 안에 불을 켰습니다. 내일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불합격 메일을 받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더 이상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오늘 아침 서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신 서연은 오늘은 밖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걷자.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으니까. 서연은 가볍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서연의 발걸음은 익숙한 길로 접어들었어요. 학창 시절 자주 찾던 공항 근처 전망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전망대는 서연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소였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나도 저 비행기에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승무원이 될 거야라고 꿈을 키웠던 곳이었죠. 지금 이 순간 서연의 마음은 그때의 순수한 열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 같았습니다. 전망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은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천천히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서연은 자신의 꿈 그리고 최근의 실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겠지. 하지만 포기하긴 아직 이르지 않을까?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마음은 계속 젖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그것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은 자신이 했던 선택에 대해서는 여전히 후회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었으니까요.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서연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도와드렸던 바로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서연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벤치에서 일어나 할아버지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보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서연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며칠 전에 횡단보도에서 리어카 밀어드린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제야 기억이 난 듯했어요. 아, 그 아가씨구나. 그날 참 고마웠어. 서연은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실패의 슬픔에 잠겨 있던 순간,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눈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까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괜찮아. 이제 일은 거의 다 했어. 근데 아가씨는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지? 할아버지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날 제가 면접이 있었거든요. 항공사 승무원 면접이었는데 할아버지 도와드리다가 스타킹이 찢어져서 그래서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나 봐요. 불합격했어요. 말을 마치고 서연은 할아버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불합격했다고 생각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 늦긴 했지만 후회는 안 해요. 덕분에 마음은 후련했거든요. 서연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나도 고마웠어. 그리고 오늘 너 다시 만나서 다행이구나. 서연과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어요. 공원 입구에서 중년의 신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렇게 계셨군요. 회장님께서 곧 이쪽으로. 그 말을 들은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 서연의 머릿속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정장 입은 중년 신사는 서연을 힐끗 보더니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실례해도 될까요? 신사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어째서 정장 입은 신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 신사는 다시 서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경영본부 부사장 김민석입니다. 서연은 놀라움에 명함을 받아들고 얼떨결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함을 보니 정말로 그는 대한항공 경영본부 부사장이었어요. 서연의 머릿속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르신,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그 신사는 곧바로 폐지 줍던 할아버지에게 경례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왜 항공사 부사장에게 존경의 인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 깊은 지혜와 따뜻함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아가씨,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잠시 시간이 있으면 함께 차라도 한잔할까? 서연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부사장은 서연을 데리고 공원 밖으로 나갔어요.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할아버지가 먼저 탔어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부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서연을 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소개를 제대로 해야겠구나. 나는 박노진이라고 해. 대한항공의 창립회장이자 현재 명예회장이지.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대한항공의 창립회장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와 부사장의 태도를 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은 손을 들어 서연의 말을 부드럽게 멈추게 했습니다. 내가 늘 하는 일이란다.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사람은 누구든 낮은 곳에 있을 때 진짜가 보이는 법이지. 나는 1년에 단 며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위해 익명으로 거리에 나서곤 해.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어. 서연은 할아버지, 아니,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사실은 대한항공의 창립회장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었어요. 차는 조용히 도심을 지나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커피를 홀짝이며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함께 날카로운 통찰력이 깃들어 있었어요. 서연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할아버지가 대형 항공사의 회장이라니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죠. 놀랐지?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성공한 사업가로만 봐.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지. 박 회장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점차 항공업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지금의 대한항공을 일구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작은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가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지. 서연은 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그의 깊은 인생 철학에 감탄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미와 겸손함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가씨가 나를 도와줬을 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 요즘 젊은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하지만 아가씨는 달랐어. 면접이 있는 중요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노인을 도와줬잖아. 서연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사실이 어색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 회장은 서연의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카페 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게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 마음가짐 말이야. 박 회장은 옆에 앉아있던 김 부사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김 부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연 씨, 우리 회사에서는 매년 신입 승무원을 뽑을 때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춘 사람을 찾고 있어. 서연은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며 박 회장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너 꿈이 뭐냐고 물어도 돼?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승무원이요.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김 부사장이 건넨 작은 수첩을 받아들어 무언가를 써내려갔습니다. 서연은 그가 무엇을 쓰는지 궁금했지만 예의상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박 회장은 글씨를 다 쓴 후 그 종이를 김 부사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인사부의 이 사람 다시 검토해주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회사의 철학과 가장 가깝더군. 서연은 박 회장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가 쓴 메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김 부사장의 표정을 보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 면접 결과에 너무 실망하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많은 우연과 기회로 가득 차 있으니까. 박 회장의 말은 마치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비록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해 보니 대한항공 인사팀이었어요. 서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공손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서연에게 알렸습니다. 이서연님, 안녕하세요. 대한항공 인사팀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최종 검토 결과 이서연님을 저희 항공사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합격 통지를 받은 지 며칠 만에 갑자기 합격 소식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박 회장님과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불합격 통지를 서연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 재평가 과정을 통해 이서연님의 자질이 저희 회사 가치관과 매우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채용 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신입 교육이 시작되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박 회장님이 자신을 위해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이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처럼 공정하게 평가받은 게 아닌데. 하지만 서연은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 회장님이 본 것은 서연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승무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출근 날 서연은 가슴 뛰는 마음으로 대한항공 교육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신입 승무원들과 함께 강당에 모였을 때 교관은 새로운 교육생들을 환영했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기수에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교관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교관은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의가 끝난 후 서연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박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돕는 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걸 비웃는 세상이 부끄러운 거야. 너의 진심을 잊지 마라.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단지 직업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교육기간 동안 서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것은 단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 회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몇 개월 후 서연은 드디어 첫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유니폼을 입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서연의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녀는 꿈에 그리던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배운 가치와 교훈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공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활주로 근처에서 리어카를 끄는 한 노인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어요. 비록 높은 고도에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서연은 그가 박 회장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진심을 찾아다니는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며 서연은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고 있겠지요. 서연은 승객에게 다가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그 작은 친절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스타킹에 난 작은 호를 기억하며 서연은 그 흠집이 자신의 인생에 새긴 소중한 교훈임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는 점점 더 높이 날아올랐고 서연의 새로운 인생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어요.